2002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유도 선수로서 정점을 찍은 추성훈이 격투기 데뷔전에서 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을 만났습니다. 상대는 마이크 타이슨, 에반더 홀리필드, 블라드미르 클리치코 등 당대 최강의 복서들과 자웅을 겨뤘던 프랑스와 보타. 최소 두 체급은 거대한 진짜배기 프로복서로 유도와 복싱이 붙는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였죠. 그리고 두 선수는 오직 각자의 기술만 가진 채로 대담한 승부를 벌이는데요. 과연 헤비급 복싱 챔피언에게 유도가 통할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더 화이트 버팔로, 프랑스와 보타는 최고의 영예를 본인의 잘못으로 날려먹었습니다. 1990년부터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36승 무패로 IBF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으나 경기 직후 스테로이드가 적발되면서 챔피언 기록 자체가 소멸되고 맙니다. 그렇게 정상을 찍자마자 추락해버린 보타는 한방에 도약할 수 있는 초대형 이벤트에 출전하는데요. 상대는 직전 경기에서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은 마이크 타이슨. 회깃발 사건으로 조롱거리로 전락한 타이슨이 2년 만에 링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보타는 타이슨의 종말을 시사하듯 일방적으로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첫 번째 움직임에 맞춰 백스텝으로 빠져버리거나 아예 근거리를 잡아 화력을 억제시킨 보타는 홀리필드 같은 더티 플레이로 멘탈까지 자극하고 상체 움직임을 아무렇지 않게 따라가면서 공방마다 이득을 챙깁니다.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팔꿈치 공격이나 클린치, 버팅으로 흐름을 끊어주는 보타는 타이슨이 스탠딩 미어락을 시전할 만큼 궁지로 밀어넣는데요. 그렇게 홀리필드가 제시한 아웃파이팅과 더티 플레이로 타이슨의 게임을 망가뜨리고 있었지만 5라운드 후반 벼락같은 라이트가 떨어지면서 한 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보타는 다 이긴 시합을 뒷심부족으로 그르쳤듯이 징크스처럼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합니다. 그는 WBC IBF 타이틀을 걸고 레녹스 루이스와 격돌하지만 영원히 고통받을 만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클리치코전까지 패배하면서 메이저 타이틀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그가 이때까지 쌓은 전적은 44승 2무 4패 28KO. 실력과 성적에 비해서는 아쉬운 커리어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어느덧 35살로 복서로서 적지 않은 나이였던 보타는 당시 전세계 격투기의 중심지인 일본으로 떠납니다. 2000년대 초중반 프라이드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맞춰 시장을 넓혀가던 K1은 2002년 밥셉의 등장 이후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극진가라데와 킥복싱의 대결로 움직이고 있었으나 밥셉이 압도적으로 사이즈로 파란을 일으키자 피터 아츠, 제롬 르 벤너, 무사시 같은 간판 스타들의 몸집도 커지기 시작했고 최용만, 아케보노, 알란 카라이에프 같은 슈퍼헤비급 선수들이 추가되면서 오로지 흥행을 위한 시합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씨름 선수들이나 태국의 낭무아이, 미국의 메이저리거 등 온갖 종목의 스포츠 스타들이 총 출동하고 있었지만 유독 프로복싱에서 넘어오는 일은 적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비록 말소되었다고는 하나 헤비급 세계 챔피언을 지낸 보타는 K1으로부터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프로복싱 스탠스를 그대로 들고 나온 보타는 감정적인 아비디를 맞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아예 킥거리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진흙탕 싸움을 유도하는데요. 로우킥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비껴내며 거칠게 휘두르던 보타는 타이슨전에서 그랬듯이 반칙과 전략이 가미된 영리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킥에 취약한 복서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제시합니다. 그렇게 네임드 아비디를 상대로 90% 이상 승기를 잡았으나 경기 종료 직전 카운터 하이킥에 걸리면서 대어를 놓치게 된 보타. 그는 후지모토 유스케, 레미 보냐스키를 상대로 투혼을 발휘하지만 결국 1승도 올리지 못하고 5연패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때 보타는 앞으로의 선수 생명이 2배는 더 연장될 수 있는 거대한 승리를 맞이합니다. 그는 무관의 제왕 제롬 르 벤너를 맞아 혹독한 시합을 치르지만 무자비한 맹공을 맷집으로 버텨내고 시그니처인 원투 스트레이트를 터뜨리면서 돌격대장 벤너의 무릎을 꿇게 하는 대반전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 뒤 신경질적인 반칙으로 앞서던 점수를 날려먹지만 연장전 선언 이후 벤너의 코너 측이 시합을 포기하면서 염원하던 첫 승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경기 내용만 두고 보더라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만큼 오직 두 주먹만으로 저력을 보여준 한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타는 또 하나의 업셋에 성공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대비 없이 로우킥을 받아내고 있었으나 최소한의 방어법인 킥체크를 익힌 보타는 피터 아치의 발목 부상을 유발하면서 1라운드 TKO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제롬 르벤너와 피터 아츠라는 거물을 잡아낸 보타는 이제 킥복싱을 넘어 MMA까지 영역을 넓히는데요. 2004년 마지막 날 K1 다이너마이트에 출전한 그는 유도 선수로서 대성공을 이뤄낸 추성훈의 데뷔전 상대로 낙점됩니다. 1998년 부산시청 유도팀에 입단하여 아시아 선수권을 비롯한 여러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추성훈 선수는 이후 일본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2002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는 등 한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유도 스타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런 그가 글러브를 끼고 K1 무대에 오른다는 것은 프라이드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1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오직 킥복싱만 고집했던 K1은 추성훈이라는 스포츠 스타를 영입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도 선수 출신이 격투기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는 돈 프라이와 마크 헌트를 잡아낸 요시다 히데이코 선수로, 유도 커리어만 비교한다면 추성훈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게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와 매력적인 외모, 뭔가 큰 일을 낼 것 같은 도끼 어린 눈빛은 K1에서 상품성을 믿고 밀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체격차가 상당한 가운데 주먹 한번 뻗지 못하고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하프가드에서 본능적으로 붙들고 늘어지는 보타, 의미 없는 동작들이 파운딩으로 이어지고 골반 밀기로 벗어나 보지만 상황을 뒤집지는 못합니다. 마치 오래된 격투가처럼 파운딩을 위주로 풀어가고 도복 그립을 역이용하여 중앙으로 끌고 가는 등 병정심과 센스가 없다면 불가능한 동작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의도하는 대로 손쉽게 요리하던 추성훈은 프로복서에게 관절기의 무서움을 알려주는데요. 보타의 발이 가슴팍으로 들어오자 전광석화로 안발을 낚아채면서 단 2분 만에 탭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그라운드를 모르는 복서가 MMA에 도전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추성훈 선수. 뒷목이나 겨드랑이를 파는 유도식 테이크다운 대신 일말의 가능성도 주지 않는 하단 태클을 선택했고, 링바닥에 등을 대고 눕는 순간 체급도 펀치력의 우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는 UFC1에서 호이스 그레이시가 프로복서 아트 짐머맨을 잡아낸 양상과 매우 흡사했는데요. 이 외에도 셰넌 브릭스, 레이 머서, 제임스 토니, 최용수 등 프로복싱에서 정점을 찍은 선수들이 킥복싱이나 MMA에 도전했지만 늦은 나이와 짧은 준비 기간 때문에 대부분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추성훈 선수의 개인적인 커리어는 물론 K1의 MMA 무대인 히어로즈의 발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추성훈이 보타와의 시합에서 가능성을 드러내자 K1은 히어로즈를 설립하고 추성훈을 첫 번째 대회의 메인 이벤터로 선택하죠. 그리고 추성훈 선수는 일본 격투계가 몰락할 때까지 히어로즈를 대표하는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하는데요. 유도 선수 시절 81kg급에서 뛰었던 그가 미들급과 헤비급을 넘나들며 거구들을 쓰러뜨리는 모습은 아직 이종 격투기에 머물러 있던 당시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제롬 르벤너, 피터 아츠전의 승리가 무색하게 일방적으로 무너진 보타는 한동안 극심한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오직 펀치밖에 없는 마이티모를 만나지만 시그니처인 라이트 오버핸드에 당하면서 1라운드를 넘기지 못하죠. 그럼에도 복싱 스킬로만 싸우는 낭만적인 스타일로 중요한 대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보타는 승패를 떠나 흥미로운 시합을 연출하는데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발차기에 투자하는 대신 최소한의 디펜스만 가져가며 복싱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하던 보타는 무사시, 레이세퍼 같은 프랜차이즈 스타와 명경기를 만들어내면서 K1의 감초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보타는 K1의 몰락과 함께 팬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사라지지만 2007년 다시 프로복싱으로 복귀합니다. 무려 5년 만에 복싱 시합에서 WBF 잠정 챔피언에 등극한 그는 향상된 회피 능력과 무르익은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3연승과 함께 WBF 헤비급 타이틀을 획득. 2010년 6살이 많은 47살의 노장이자 더티 플레이의 달인 에반더 홀리필드와 챔피언전을 치릅니다. 이미 프로복싱과 K1에서 반칙 기술을 보여줬던 보타는 가차없이 뒤통수를 가격하며 반칙 대결에서 밀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데요. 이외에도 양손 펀치나 클린치 버팅 같은 교묘한 기술을 시도하던 그는 반칙과 반칙이 난무하는 이색 명승부를 연출합니다. 정수리 비비기를 양손 후두부로 받아치자 1라운드부터 주위를 듣는 두 선수, 진짜 다른 의미로 굉장한 대결입니다. 오버훅과 어깨치기로 심기를 자극하고 클린치에는 후두부 공격으로 대응합니다. 그렇게 더티 플레이는 물론 화력에서도 압도하던 보타는 언제나 그랬듯이 뒷심 부족에 발목이 잡히는데요. 후반전에 돌입하자 단순한 패턴이 카운터로 연결되면서 네임들을 넘지 못하는 징크스가 또다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보타는 46살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만 6연패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글러브를 벗게 됩니다. 어떤 상대를 만나든지 초반만큼은 주도권을 가져가던 보타는 다 잡았던 경기를 30초를 남겨두고 패배하는 등 자신의 약점과 한계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의 커리어를 종합하면 프로복싱 48승 3무 11패, 킥복싱 4승 12패, MMA 1패로 무려 24년 동안 80전을 치렀는데요. 이는 자기 관리는 물론 정신력과 인자강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범접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한편 보타를 양분 삼아 격투기에서도 대성공을 거둔 추성훈 선수는 어느덧 보타의 은퇴 나이를 넘어 48살에 이뤘지만 아직도 전성기 시절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셰리프 모하메드를, 2022년에는 아오키 시냐를 잡아내며 연승을 달린 추성훈은 2024년 킥복싱 챔피언 니키 홀츠켄과 호남루를 치르는 등 나이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최전방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성훈은 효도로, 앤더슨 실바, 심지어 볼카노프스키의 시대가 저물 때까지 현역에서 뛰고 있으며 K1 히어로즈 때부터 활동하던 선수는 아오키 시냐가 유일한데요. 지금의 태도나 기세가 유지된다면 50대의 승리를 따내는 것도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각 분야에서 최정상을 찍고도 격투기에 도전하여 멋진 모습을 보여준 두 명의 레전드의 경기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